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해볼 생각은 왜 미국이 자국 내로 제조업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미국이 자국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제조업을 빨아들이는 이유가 기술 국가로 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일부분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미국이 제조업을 자국으로 끌어다니는 이유의 이 부분밖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잠깐 역사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기반의 무역 질서에 살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패권을 잡기 직전에 패권국과 그 당시의 시스템은 어땠느냐라고 하면은 미국 이전의 패권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영 제국이겠죠.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렇게 무역이 작동을 했느냐 하면은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면은 산업혁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냐고 하면은 이 기계라는 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어떤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보유한 인구 수에 비례를 했거든요. 당연하죠. 기계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모든 작업을 인간이 했어야 됐고, 또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GDP라고 할까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나라였죠. 그런데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무슨 변화가 생겼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의 그 국민의 수에 이 생산력이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영향을 받긴 하지만은 그 나라에서 예전에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을 까마득히 넘어서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물건을 생산했어요? 그러면은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은 하루에 뭐 더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하루 3끼 드시죠? 그리고 옷도 뭐 여자분들은 많이 소모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막 온 집을 다 채울 정도로 옷을 사진 않잖아요. 왜냐면 몸은 결국 하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생산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비량도 같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이게 너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다 그 한 국가에서 소비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 해법이 있겠죠. 생산된 물건을 뭐 버려버리거나 보통 이런 거는 농업 분야에서 많이 나오죠. 배추밭, 배추 가격 떨어지면 갈아엎어버리잖아요.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 물건을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플러스 이 물건을 생산하려면은 자원이 들어가는데 이 자원이라는 것도 그 어떤 특정 국가에서 나오는 수량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도 더 많이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었냐? 바로 식민 경제를 만든 거죠. 식민 경제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외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점령한 국가에서 그 노동력도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자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들을 가져와서 그 제국,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일제겠죠. 일제에서 그 자원이랑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기계를 돌립니다. 그러면 물건이 생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 생산된 물건을 그 제국, 자국 시민한테도 팔지만은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파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원재료랑 노동력은 쌉니다. 근데 생산품은 비싸죠. 그러니까 이 자원은 제국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물건이 식민지로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부가 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동안은 잘 작동을 했어요. 왜냐?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초창기에 식민지 정복을 할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땅이 점령을 당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냥 서로서로 이제 경쟁하지 않은 채로 땅을 뺏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식민지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이랑 프랑스가 다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새로 식민 제국으로 편입되고 싶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짜증나지 않을까요? 아니 나도 이제 기계 문명을 이룩했고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식민지로 차지할 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식민지마다 당연히 등급이 있을 거잖아요. 자원이 많이 나오는 식민지가 있을 거고 그냥 뭐 사하라 사막 이런 데는 점령해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똥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영국이랑 프랑스 그리고 더 넘어가서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의 러시아의 동쪽 예전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었던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제국이 된 거고 어쨌든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땅을 뺏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걔네들이 힘은 세고 함부로 도전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민지에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자원을 수급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된 물건을 판매할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첫 번째 이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급처를 이제 얻지 못하니까 그거를 과학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이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을 독일에서 개발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많이 쓰이는 공기 중에서 질소를 포획해서 그거를 비료나 아니면 화약을 만드는 그런 기술도 독일 과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원은 어떻게든 해서 이제 수급을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해도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호시탐탐 이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기존의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땅들을 뺏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영국이랑 프랑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얘네들 보니까 과학 수준도 꽤나 높고 기계 문명도 발달했으니까 얘네들 우리 땅을 뺏으려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 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만약에 독일이 우리 중에 하나를 공격을 하면은 우리 세 국가 다 독일을 견제하겠다라는 식으로 동맹을 맺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이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죠. 시작은 독일이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했고 이제 세르비아의 후경국이었던 러시아가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프랑스랑 영국이 참전하게 됐고 나머지 국가들도 다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 무역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결국은 그 식민지로부터 자원을 뺏어와가지고 그 생산된 물건을 타국에 판매하는 식의 무역 구조가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일단 유럽 본토는 초토화가 됐죠. 이 두 번이나 전쟁을 했었던 데다가 굉장히 파괴적인 문제들, 무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은 거의 초토화가 됐고 그리고 유럽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디가 이득을 받냐? 미국이 이득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왜냐? 유럽에서는 물건을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이 돈으로 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들이나 무기들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이
공격을 받지 않은 미국의 산업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물론이며 이 땅까지 미국한테 할양하면서 물자를 조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끝나던 시점에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역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944년도에 미국의 브렌턴 우즈라는 곳에서 연합국 세력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지금 보니까 어차피 이대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무역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또다시 독일이나 다른 국가가 전쟁을 일으킬 거다. 플러스 어차피 지금 이 나라가 다 완전 망가져 버려가지고 이 원래는 유럽이 강국이었으니까 유럽의 통화가 기축통화 같이 사용이 됐었는데 우리 유럽 국가의 통화들은 이제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금의 뭐 70%에서 80%를 가지고 있는 미국 너네가 그 금이랑 미국 달러랑 연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를 미국 달러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우리도 계속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협정을 한 게 브레턴 우즈 체제거든요. 그러면은 이 브레턴 우즈 체제를 통해서 무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앞서 말씀드릴 때 식민지 무역 질서는 식민지에서 원재료를 조달을 해서 제국에서 그 물건을 가공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식민지에 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식민지에 있던 당시에 뭐 정확히는 금이겠죠. 금이 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대신에 제국은 물건을 식민지로 파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제국으로 들어가고 물건은 식민지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 무역이 돌아가는데 이 브레턴 우즈 체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유럽이 초토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물건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물건을 만들 수 있었던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미국이 일부러 돈을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한테 뿌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셜 플랜이죠. 마셜 플랜 같은 걸로 이 유럽의 마중물에 돈을 뿌려가지고 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이나 이제 소련이 대두된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받은 돈으로 자기 나라의 산업을 육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미국이 달러를 이 식민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다른 국가에 달러를 뿌리는 대신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자기네들이 소비하는 식으로 무역 질서가 바뀌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독일이 두 번의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유 자체가 자기네들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할 국가가 다른 국가들한테 점령을 당해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권력을 가지는 대신에 물건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무역이 돌아갈 수 있게 이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한동안은 잘 유지가 되었다가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돈이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 미국 자국 내에서 산업이라는 게 육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미국은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자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소비할 비율이 적어지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이제 미국을 계속해서 약화시킨 거죠. 그리고 반대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이 키워주게 된 꼴입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저는 왜 미국이 자국으로 생산시설을 계속해서 유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은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개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자국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산업은 반도체죠.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건에는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당연하게도 이 무기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자국으로 계속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히터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이 무기에 들어가는 모터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한테 히터류를 유지해 버리면은 이 전쟁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 중국으로부터 히터류를 조달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터류 산업을 이 미국 정부에서 돈을 대가져면서까지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조선업, 그 제가 시작부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어떤 유튜버 분이 이 미국이 자국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그 이유가 이 기술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설명으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조선업이거든요. 조선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술력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영접 때리고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력이 없어서 조선업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게 더 싸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력이 없어서 배를 못 만든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을 봤을 때는 미국이 기술 국가로 가기 위해서 조선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미국이라는 게 대서양이랑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자기의 힘을 투사하려면은 결국은 해군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선박을 건조하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한국 조선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 건조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미국의 지금 정책은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한테도 거의 삥을 뜯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얘네들 다 박살 날 건데, 그러면은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원래는 사성 장군이었는데 삼성 장군으로 강등이 되고, 일본에 있는 그 사령관이 사성 장군이 될 거다, 이런 보도를 들으신 분이 계실 건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 전쟁이 나면은 결국은 한반도는 중국한테 공격을 당하기 매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종 방어선은 일본으로 하고, 이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 군사 관련된 컨트롤은 일본에서 한다라는 게 염두에 들어간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제조업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